자, 이번 차시에서는 우수정체안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정체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정체가 적출된 상태일 텐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에라고 하면은 가장 흔한 형태가 백내장, 그죠?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성,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수정체 부분이 혼탁이 돼서 오는 그 후발성 노인성 백내장이 가장 흔한 형태일 테고, 선천성 백내장도 발생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외상에 의한 어떤 그 수정체 부분에 어떤 손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수정체를 적출하게 될 텐데, 이러한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수정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제 이 수정체가 하는 굴절 기능, 조절 기능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시력 보정 연구들을 사용해 왔고 현재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수정체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어떠한 원인, 여러 가지 원인, 혼택에 의해서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외상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어쨌든 수정체가 적출된 상태가 무수정체안이 될 테고요. 자,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이제 조절 기능이 상실이 되는 거죠. 뭐 멀리 봤었을 땐 기본적인 그 수정체가 가지고 있는 굴절력 19디옵터도 지금 이제 발휘가 안 될 테고, 당연히 또 조절하는 굴절력 값을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절 기능도 안 될 테고요. 이렇게 됨에 따라서 뭐 양안시 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양안시의 문제까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해결을 하고자 여러 가지 처방법들이 이용이 되는데 일단은 수정체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수정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조절력 상실. 그래서 가까운 곳이 이제 잘 안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멀리 봤었을 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19디옵터만큼의 굴절력 값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원시 상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도의 원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야 범위도 굉장히 좁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조절력 상실, 그리고 강도의 원시 상태, 그리고 시야 좁아짐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수정체가 또 자외선을 흡수하는 기능을 또 하고 있었었잖아요. 근데 수정체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수정체에서 자외선 흡수하는 게 이제 불가하고 바로 망막까지 자외선이 도달을 하다 보니까 이 자외선, 이 단파장대의 색깔은 파란색 계열이죠. 그죠? 그래서 망막에 바로 도달하다 보니까 온 세상이 좀 파랗게 보이는 이런 청시증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청시증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수정체를 대신할 만한 이제 보정 연구가 필요하죠. 근데 예전엔 지금은 솔직히 이제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가장 흔한 형태 뭐 백내장이 왔다. 그래서 수정체를 적출했다라고 하면은 인공 수정체를 대신할 인공 수정체를 바로 삽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이 인공 수정체가 없을 때는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이용을 해서 이제 교정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사용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었고 이랬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서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원초적인 방법으로 안경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컨택트 렌즈, 그리고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인터큐라 렌즈라고 해서 IOL 인공 수정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처방을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어떤 이제 특징,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수정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눈 안에서는 이제 이 수정체가 우리 매질 안에 이렇게 있을 때는 수정체의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홍채 뒤쪽에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방 쪽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있었을 때는 수정체가 실제적으로는 한 10
11 디옵터 요 정도의 굴절력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매질 내부에 있을 때 발현되는 굴절력 값이 한 19 디옵터인 겁니다. 근데 이제 공기 중에 내놨을 때는 한 12 디옵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경으로 교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안경을 이용을 할 때는 보통 한 10 디옵터에서 한 뭐 15 디옵터 사이 정도 되세요. 교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안경으로 이제 안경 공기 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경을 교정했었을 땐 요 정도의 굴절력 값으로 교정을 하게 되는데 요것도 이제 실제 이 사람의 굴절력 값이라든지 그리고 멀리랑 가까이랑 보고자 하는 그 어떤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좀 결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높은 플러스 굴절력 값의 렌즈로 교정을 해야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높은 굴절력의 렌즈로 교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렌즈가 너무 두껍고 그죠? 너무 무겁고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불편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안경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굴절력 값이 이 광 중심에만 딱 들어있고 주변부로 갈수록 굴절력 값이 커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렌즈 자체가 구면의 형태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굴절력 값이 딱 중심 거기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 휘어진 형태 때문에 실제적으로 굴절력 값이 마이너스는 더 마이너스 방향으로 플러스는 더 플러스 방향으로 굴절력이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심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굴절력 값이 훨씬 더 높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안경테를 큰 걸 쓰면 좀 어리어리한 느낌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이 드렸는데 이런 굴절력이 큰 렌즈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그죠? 그 굴절력 값의 변화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이런 렌즈들도 다 프리즘 집합체다 보니까 중심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발생되는 프리즘 영향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에서의 어떤 그 위치 변화라든지 굴절력의 변화가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이 이런 큰 굴절력의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시감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자 그러니까 너무 두껍고 너무 무겁고 그리고 이제 보는 데 있어서 어지럽거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제거하고자 실제 필요한 광학적 유효 구경, 실제 이제 광학적 유효 구경이라고 하면 내가 봤었을 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상의 선명도를 갖다가 보장할 수 있는 그 구경이 광학적 유효 구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중심에서 한 30mm, 40mm 안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광학적 유효 구경만 두고 나머지를 깎은 형태로 예전에는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너무 굴절력 값이 크니까. 자, 그래서 그러한 렌즈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렌티큘러 렌즈라고 부릅니다. 렌티큘러 렌즈. 자, 그래서 강도의 굴절력의 렌즈를 착용할 때 지금 하나의 얘가 이렇게 수정체를 적출한 후에 수정체를 대체할 만큼의 큰 굴절력 값을 안경으로 교정을 해야 된다. 뭐 그 이외에도 꼭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고도의 원시든 근시든 간에 굉장히 두꺼운 렌즈로 처방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 다 적용해 줄 수 있는 렌즈예요. 렌티큘러 렌즈라는 것은. 그래서 필요한 광학적 유효 구경,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광학적 유효 구경만 남겨주고 주변을 그냥 깎아내는 거죠.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깎아내면 이제 사용했었을 때 좀 더 가볍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보기는 좋지 않아요. 자, 지금은 이제 플러스 렌즈인데 이렇게 렌티큘러 렌즈로 만든 형태이고요. 주변부를 이렇게 깎았잖아요. 이런 형태고 이건 이제 마이너스 렌즈죠.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에도 원추광막 같은 경우에 이제 진행성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나 이런 것으로 교정을 사실은 하거든요. 그때도 너무 이제 굴절력 값이 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경테 사이즈를 좀 작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사용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안경테 사이즈로도 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렌티큘러 렌즈는 이제 일단 광학적 유효 구경만 두고 나머지를 깎은 형태인데 이게 이제 무수정체 안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었던 좀 하나의 어떤 대안이었던 거죠. 이제 너무 구조력 값이 크니까 그래서 사용을 할 때는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우수정 체안을 안경으로 교정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정체를 적출을 했고 이 수정체를 대체할 만큼의 큰 굴절력의 렌즈가 필요할 텐데 이제 뭐 작게는 10디옵터, 많게는 한 15디옵터의 강도의 플러스 굴절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쪽 눈만 수술을 했어요. 수정체를 적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수정체를 적출하고 수정체의 굴절력을 대체할 만큼의 안경 렌즈를 착용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한쪽은 이제 문제가 없어서 뭐 정시안의 상태다 이렇게 가정을 했었을 때 두 눈에서 맺혀진 상의 크기는 다르겠죠. 플러스 굴절력에 의해서 맺어지는 상의 크기는 확대된 상으로 결상이 될 텐데 보통 1디옵터당 한 2에서 3% 정도의 상의 확대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굴절력 값이 큰 렌즈를 착용을 하게 되면 상의 확대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착용했었을 때 보통 한 30% 정도의 상의 확대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지금 양안에서 맺어지는 그 상의 크기가 이제 상이한 게 다른 거잖아요. 이런 눈을 갖다가 부등상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양안에 맺혀지는 상의 크기가 차이가 나더라도 그래도 5% 이내라고 하면 융합이 가능한데 지금 30%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상의 크기 차이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절대 융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적출을 해서 한쪽만 안경 렌즈를 교정하기는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융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했었고 사실은 이제 이런 게 그 부등 상시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경우에 컨택트 렌즈를 교정을 하게 되면 일단 정강거리가 없기 때문에 상 배율차가 그나마 좀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택트 렌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정체를 대체할 만큼의 굴절력 값으로 처방을 했었을 때는 한 7% 정도 상의 확대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도 사실 융합하기는 좀 힘든 불가한 범위잖아요. 좀 벗어난 5%까지 융합이 가능하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양안에서의 상 크기 차가 발생한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안경 렌즈에 있어가지고 실제 필요한 이제 정확한 굴절력 값 중심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형태 때문에 중심에서 주변으로 갈수록 그 굴절력 값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10디옵터의 렌즈로 처방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중심에만 10이 있고 주변으로 갈수록 플러스 굴절력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이런 격자를 갖다가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렌즈 플러스 렌즈를 이용을 해서 이 격자를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중심은 원래 격자의 형태 그대로 보이겠지만 주변으로 가면 갈수록 상의 확대율은 더 커져서 확대가 더 커져서 이런 형태로 그 모습이 왜곡되어져서 인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근데 플러스 굴절력이 크면 클수록 이런 왜곡은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형태의 왜곡, 지금 이런 모습이 실패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 이렇게 감아두는 실패의 형태와 유사하다라고 해서 실패형의 왜곡이 나타나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죠. 왜곡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용 시야 범위도 당연히 이제 줄어들겠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참고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렌즈 주변부 10도 부근에 윤상의 암점, 동그란 형태의 이제 암점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실제 이제 이 렌즈를 통해서 봤었을 때 상은 크게 확대된 상으로 인지가 될 텐데 여기 빨간 부분은 이제 중심부에 이제 실제 그 이제 물체가 좀 확대된 상태로 이제 결상이 되는 거고 이 중심부 주변으로 이렇게 둥근 윤상 링자의 형태로 이런 암점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는 그 구조가 이제 안경 렌즈들도 다 프리즘 집합체잖아요. 근데 이 플러스 렌즈는 이렇게 기저와 기저가 맞닿아져 있는 프리즘 집합체예요.
그리고 이런 프리즘 집합 이제 이 중심은 광 중심에서 들어온 빛은 프리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겠지만 이 중심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프리즘 영향이 커져서 그 상의 위치가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져 보이겠죠. 자, 그래서 중심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현상이 더 심한데 이 프리즘 굴절력 같은 경우에는 그 렌즈의 굴절력의 영향도 받잖아요. 그래서 렌즈의 굴절력이 크면 클수록 프리즘 영향도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상의 위치 변화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 이렇게 떨어져서 들어오게 되면 지금 뭐 여기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의 어떤 그 망막의 결상이 될 수 있지만 이 떨어진 곳에 들어왔었을 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망막의 범위에서 벗어난 곳에 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이는 범위가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범위를 쭉 한번 연결을 해보니까 이런 동그란 형태의 링자 형태의 이제 암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렌즈 주변부 10도 부근에 윤상 암점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잭 인 더 박스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잭 인 더 박스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선물상자 같은데 인형이 갑자기 이렇게 스프링을 가지고 푹 튀어 올라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잭 인 더 박스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사물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이 렌즈 주변 10도 부분에는 이 암점이 있는데 실제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주시물체를 정확하게 보고자 보통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보였다가 보이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안 보였다가 갑자기 탁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경으로 교정했었을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컨택트 렌즈로 교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었고, 물론 이런 망막상의 크기 부분이라든지 왜곡도 그렇고 시야도 그렇고 이런 암점 발생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안경으로 교정했었을 때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래도 특히 이제 상의 배율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됐고 또 이제 수정체가 이제 조절을 하는 기능인데 이런 식의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는 조절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또 문제를 갖다 해소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인공수정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인공수정체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사용을 할 때에는 이제 지금은 수정체가 하는 조절 기능을 할 수 있는 멀티포컬로 나와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건 선택사항이고 멀티포컬이 꼭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초기 모델은 이제 단초점으로 이렇게 수정체를 대체할 만큼의 굴절력 값을 갖다가 넣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백내장이 오고 그래서 백내장 때문에 수술을 하고 수정체를 적출을 하고 적출한 후에 수정체를 대체할 만한 이제 인공 수정체를 삽입을 할 때는 먼저 물어봤어요. 이제 다초점이 없을 때는 주로 원거리를 사용을 하실 건가요? 혹은 근거리를 사용을 하실 건가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원거리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원거리를 잘 볼 수 있을 만큼의 굴절력 값으로 인공 수정체를 삽입을 하는 거죠. 삽입을 해서 쓰고 그럼 근거리는 잘 안 보일 테니까 조절 기능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근거리를 볼 때 따로 안경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쓰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수술을 했고요. 또는 이 사람이 보통 사용하는 용도가 근거리를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럼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때도 근거리를 잘 볼 수 있는 도수로 결정을 해서 이제 삽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원거리에서는 안경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요 사용하는 그 명시 거리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수정체의 굴절력 값을 결정을 하고 또 이제 매설하는 위치, 뭐 전방에다 매설을 할 건지 홍채 지지형으로 매설을 할 건지 아니 후방에다가 매설을 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도 실제 그 삽입되는 인공수정체의 굴절력 값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이제 매설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멀티포컬 컨택트 렌즈라고 해서 이제 멀리랑 가까이랑 다 잘 볼 수 있는 그런 렌즈를 갖다 이용을 하지만 이게 다 잘 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선명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능이 많은 것들은 이제 선명도는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 다초점의 그 구조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어 약간의 어떤 제한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조를 사용할지도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다초점을 썼었을 때 정말로 내가 멀리랑 가까이랑 완전히 다 잘 볼 수 있고 다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이런 거는 기대는 하시면 안 되세요. 볼 수 있지만 선명하지 않고 좀 보지 못하는 부분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단초점처럼 이제 완전히 안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편리한 것을 원하고자 하면은 다초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도 이제 그 안과에 가시게 되면은 뭐 백내장이 와서 인공수정 이제 수정체를 적출을 하고 수정체 그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할 건데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냐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선택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단초점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명시거리에 따라서 원거리 잘 볼 건가 근거리 잘 볼 건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보기 때문에 그 거리에 대해서는 일단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이제 뭐 원거리로 맞춰 놓으면 근거리는 추가적으로 안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이제 불편함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좀 개선을 하고자 나온 방법이 모노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노비전. 이 모노비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한쪽은 원거리를 잘 보이게끔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하고 반대쪽은 가까운 곳을 잘 보이게끔 인공수정체의 구조력과 달리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인위적으로 부등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썼었을 때 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적응을 하면은 이제 크게 문제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멀리 볼 때는 멀리에 맞는 굴절력이 들어가 있는 이 렌즈를 이용을 하는 거고 가까운 데 볼 때는 가까운 곳에 맞게끔 삽입이 되어 있는 이쪽 이제 눈을 갖다 이용을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멀리랑 가까이랑 이제 다 잘 선명하게 잘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중간 거리에 불명식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단초점 렌즈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상해 선명도가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었을 때 모노비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쪽 눈씩만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양한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체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적 입체감에만 이제 의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약간 성격이 예민하고 좀 선명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런 식의 선택을 좀 하시는 게 이제 맞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 수정체를 선택을 하실 때 좀 상해 선명도가 중요하다. 내가 이제 하는 작업이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단초점 렌즈가 유리하고요. 혹 다른 기타 안질환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도 단초점 렌즈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질환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해 선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초점 렌즈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멀리랑 가까이를 다 볼 수 있다. 잘 보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형태도 동심원형이 있고 분절형이 있는데 사실 분절형은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동심원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렌즈가 도수가 멀리랑 가까이 도수가 이런 식으로 교차되어서 있어요. 멀리 보는 도수, 가까이 보는 도수, 멀리 보는 도수, 가까이 보는 도수 이런 식으로 굴절력 값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이런 형태 혹은 뭐 멀리에서부터 가까운 데까지 굴절력 값이 쭉 이렇게 변화하는 형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물체를 바라볼 때
망막에 결상되는 상이 사실은 여러 개가 그 거리마다 여러 개가 겹쳐져서 결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뇌가 아주 똑똑하게도 그것들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인지되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중첩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의 선명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분절형은 이제 렌즈에서도 우리 이제 이중 초점 렌즈처럼 이런 식으로 원형부랑 근형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형태가 예전에 있었었는데 사실 지금 이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예전에 있었었고, 그리고 뭐 회절형,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데 형태는 이런 형태기는 한데 빛의 회절을 이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멀리랑 가까이랑 다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형태고 회사마다도 다 굉장히 그 제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그 장단점을 조금 따져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되십니다. 어쨌든 이런 다초점 같은 경우에는 멀리랑 가까이를 볼 수는 있지만 상이 좀 흐리다, 선명하게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면의 선명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택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멀리랑 가까이랑 빨리빨리 계속적으로 많이 봐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뭐 다른 안경이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갖다가 받아서 사용하기는 좀 불편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용하시면은 좀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고, 다만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다초점의 인공수정체는 좀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수정제를 선택을 하실 때도 이런 이제 장단점을 좀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내렌즈 삽입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첫 번째로 세균성 안내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요 수술 말고도 수술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 거죠. 눈에 어떤 이제 수술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이제 좋아지겠죠. 뭐 멀리 잘 보이든 가까이 잘 보이든 뭐 이런 이제 시력적인 부분은 만족이 될 수가 있는데, 뭐 보통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상간에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된다, 뭐 출혈이 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세균성 안내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경우 잘 없겠지만 이제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균 감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후발성 백내장이 있는데, 이거는 좀 예전에도 흔했고 이래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후발성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발생을 하느냐라고 하면, 왜 이렇게 수정체가 이제 혼탁이 돼서 수정체를 적출을 할 때 이렇게 다 적출하는 게 아니라 수정체를 싸고 있는 낭이 있잖아요. 낭이 있는데 이 내부에 이제 핵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잘게 이렇게 부숴가지고 이제 부숴서 내부에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흡입을 해가지고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정체 낭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낭이 있고 그 내에 이제 세포들이 남아 있다가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금 이제 백내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후발생 백내장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인공수정제 넣었던 걸 다시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용했었던 PMMA 재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수술할 때도 절개 부위도 굉장히 컸었고, 혹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다시 빼내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실리콘 같은 경우가 말랑말랑 해가지고 절개 부위도 한 2, 3mm 정도로 굉장히 작아서 조금만 절개해서 접어가지고 넣어서 안에서 싹 펼쳐지는 형태로 이렇게 삽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넣고 혹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제 좀 빼낼 때도 좀 수월하게 빼서 재수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뭐 몇 개월, 수년이 지났을 때 이제 후발성 백내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난시도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 시력이 좋다가 이제 시력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수술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절개됐던 부위들이 아물면서 이제 난시가 발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1, 2개월 후면은 시력이 이제 안정적으로 된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혹시나 어떤 시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경을 맞춰야 된다라고 한 1, 2개월 후에는 맞춰야 되고, 좀 안정적으로 보려면 한 3개월 이후에 맞추셔야 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확인해 보면은 난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것도 한 요 시기쯤엔 조금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인공수정체 삽입술 하고 나서 안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맞추게 되는 경우에라고 하면은 최소한 2개월, 3개월 후에 이제 시력 측정을 하시고 맞춰 주시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해드려야 되세요. 설명을 좀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안구 건조증도 발생할 수 있겠죠. 안구 건조증은 이제 이 수술뿐만이 아니라 눈에 일단은 좀뭐 칼을 대게 되면은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제 눈물을 만드는 그 누선이 좀 파괴가 될 수가 있어서 눈물 생성하는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눈부심 증상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수정체가 자외선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는데, 수정체가 없다. 인공수정체를 넣었다라고 했었을 때 광 투과율이 한 2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과율이 훨씬 더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눈부심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인공수정체를 넣을 때도 약간 이제 이런 이제 눈부심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옅은 노란색을 띤 인공수정체를 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넣게 되면 색감에 대한 어떤 그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넣고,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선글라스나 어떤 착색 렌즈나 이런 식으로 외부적으로 해결하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제 옅은 컬러 정도라고 하면 눈부심이 조금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색깔이 있는 것을 넣겠다라고 하면은 인공 수정체 자체에다가도 약간 이제 노란빛, 이제 노란빛이라기보다 약간 갈색빛의 어떤 그 자외선 청강 단파장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컬러를 갖다 좀 넣어가지고 인공 수정체로 삽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무수정체 안을 교정하는 방법이라고 했었을 땐 크게 3가지가 있었었죠. 그쵸? 안경, 그리고 컨택트, 지금은 이제 인공수정체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요것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안경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다른 이제 수술에 의한 어떤 이게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건 당연히 없으니까요. 안전하고 착용하고 뭐 벗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쉽죠. 이런 게 쉽고.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큰 굴절력의 볼록 렌즈가 필요하다 보니까 상해 확대가 심하다. 한 30에서 33%. 그리고 이렇게 확대가 크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범위가 좁다 보니까 이런 운전하거나 할 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렌즈 주변 윤상 한 10도 부근에 윤상 동그란 형태의 암점이 발생하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사물이 보였다 안 보였다는 잭인더박스 현상도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것 역시도 좀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꺼운 안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미용상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굴절력의 렌즈를 쓰다 보니 구면 수차나 색 수차는 더 이제 클 거예요. 그러니까 상의 흐림이 더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이 좀 흐려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중심부 아닌 주변부를 보게 되면 프리즘 현상이 더 이제 커질 테니까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경을 쓸 때도 또 이제 안경 도수가 이제 멀리를 볼 때, 가까이를 볼 때도 따로따로 또 필요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또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안경 쓰지 않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컨택트 렌즈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안경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그 이후에 컨택트 렌즈를 시도를 했지만, 뭐 이런 시야 장애는 없지만은 일단은 상 확대율은 있죠. 어쨌든 플러스 높은 도수의 플러스 굴절력이니까요. 그래도 비교적 좀 상 확대율은 좀
적기는 적어요. 적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크잖아요. 이제 안경에 비해서 적다라는 얘기죠. 자, 요런 렌즈를 이제 컨택트 렌즈를 착용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문제가 뭐냐? 일단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의 컨택트 렌즈는 보통 소프트 컨택트 렌즈를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주변의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렌즈의 어떤 재질적인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도 굴절력 값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서도 이제 시력적인 변화가 클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시력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 단점이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이제 렌즈 내부에 어떤 침전물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흐려 보일 테니까 이런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이 많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착용하기도 힘들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사용하기 수 없죠.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합니다.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하더라도 상해 확대율은 조금 이제 있어요. 상해 확대율은 있고 플러스 렌즈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그렇지만은 내부에 삽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요런 수차들은 없다는 거죠. 실제 보는 것처럼, 실제 정상안이 보는 것처럼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눈에 있어서의 이런 손상이 우려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술이 잘 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제 과정에서 이렇게 편이 되거나 이탈될 수 있는 것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이죠. 그죠? 이런 것들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수술 잘 하면야 너무 좋겠지만, 이런 것들도 절대 뭐 발생 안 한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수정체안을 교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무수정체안과 관련해서 이 무수정체안을 교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의 특징, 그리고 비교하는 그 내용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